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의 탄핵으로 한인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집하고 최대한 빨리 신임 회장을 선출해 한인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31일 임시총회를 통해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을 탄핵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98% 이상 탄핵 처리안이 통과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정상화위원회를 총회에서 인준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우리 한인회의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주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신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선출하는 것이 회장 공석으로 인한 한인 사회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영입해서 정상화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선관위를 또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의해서 정상적인 선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이번에 개최된 총회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법 총회라고 칭하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민형사상 소송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불체자도 미군 입대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분이가 확대됩니다. 군 입대를 통해 6개월 안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데요. 단 시험과 신원 조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 등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매분이 프로그램의 연간 모집 정원을 올해 3,000명까지 늘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5,000명으로 확대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분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특기병은 통역병과 의무병, 한국어 등 45개 언어 중 하나를 구사하는 외국인 중 전문 의료 자격을 갖춘 의무병과 전문 의료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 통역병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미국에서 비자를 갖고 최소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 중 9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 신분의 청년들도 지원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영어 시험과 미군 입대 자격 시험을 치르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선발된 후에는 통역병은 4년, 간호사나 군의관은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일단 입대한 외국인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민권 신청이 허용되고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역외 탈세를 막으려는 금융계좌 신고법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면서라도 재산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금융계좌 신고법 폐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랜드 폴 연방상원 의원이 최근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폐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폴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 이후 미국 외 거주자들의 해외 금융회사의 보유주인 계좌의 17%가 해지되는 등 거주자의 미납세금과 과태료,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아예 국적을 포기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발효된 지난해에만 미 국외 거주자 중 3,415명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금융 전문가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으로 정부가 없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한국 내 자산이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국적 포기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통보 대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5만 달러 이하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것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안파 의원이며 민주당의 거물인 밥 메넨데즈 상원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결국 대배심에 기소됐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건별로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연방법무부는 메넨데즈 의원이 뇌물수수 등 모두 11개 혐의로 지난 1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안과 의사 살로몬 멜전 역시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 후원자인 멜전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관련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멜전을 옹호하고 멜전이 운행하는 기업의 엑스레이 장비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멜전 일행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경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뒤늦게 5만 8천 달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비빔밥 등 한식이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음식을 학교 급식 메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식의 공립학교 급식이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관계자들이 어제 급식 제공업체 폼토니안과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나 한식 급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식을 시범 제공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르면 5월쯤 한식을 급식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한식을 급식 업체에 납품하면 이를 업체가 승인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급식 영양 기준에 맞게 메뉴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 메뉴로는 김치, 불고기, 잡채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급식 업체는 펠팍 외에도 뉴저지 100여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업체 측은 펠팍 학군에 한식이 성공적으로 제공되면 다른 학군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주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아침 점심 메뉴에 다양한 민족의 전통 음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가스 배관공의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지는 각종 가스 관련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마크 리바인, 엘리자베스 크로울리 뉴욕시 의원이 지난 31일 일반 가스 배관공의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주상 복합 건물에서 가스관 공사 중 폭발하는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안은 비숙련 배관공이 필기시험과 함께 숙련공이나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현장 트레이닝을 최소 200시간 이상 받아야 3년짜리 가스관 공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자격증 취득 후에도 숙련공의 관리 감독하에서만 가스관을 수리하거나 제거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콘 에디슨 등과 같이 뉴욕주 관할 아래에 있는 가스 공급 업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스트 빌리지의 가스 폭발 사고는 건물주가 고용한 개인 시공업체 소속 배관공들이 가스관 공사를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옐로캡 소유주들과 우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로 튀었습니다. 옐로캡 업주들이 우버 운영을 허용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옐로캡 소유주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운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뉴욕주 맨해튼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옐로캡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달리언을 구매해야 하고 정해진 미터 요금을 따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우버는 특별한 지불 비용 없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택시 리무진 위원회 측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최신식 기술은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옐로캣과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옐로캣 기사들은 우버가 아무런 비용이나 제약 없이 택시 손님을 뺏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 서비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지난달 3월 기준 우버에 등록된 차량은 14,088대로 옐로캣 13,587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까다로운 미국 이민, 경기도 예전 같지 않지만 미국행을 선택하는 이민자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배나 높아졌는데요. 전체 인구 8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이민자 인구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미 전국 이민자 인구는 4,1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미 전체 추산 인구는 3억 1,61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약 13.1%, 즉 8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 비중은 지난 1970년 4.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높아지면서 40여 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 보고서는 지난 40여 년간 이민자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미 역사상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럽 이민 물결이 거셌던 1890년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미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율이 1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민자 인구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다 197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되돌아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의 새 시행 규칙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여전히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학교가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DMV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에 접어들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AB 60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적지 않은 한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 DMV에서는 AB 60 법안의 새로운 시행규칙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살펴보면 DMV가 정한 전자여권 요건에 더 많은 국가가 포함됐으며 그동안 한인들에게는 불편했던 국가 간의 협약인 아포스티유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렇지만 한인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요건이 없어졌다고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불편해도 아포스티유가 이제 유일한 거의 이제 실질적인 그 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그 레귤레이션에서 아포스티유 규정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그게 좀 힘드니까 없애라 했는데 없애고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았어요. 이처럼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가장 용이한 방법은 영사관 아이디의 개선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DMV에서는 한국 영사관의 아이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사관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DMV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쪽에서 DMV하고 협력해서 규정에 맞는 아이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DMV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스님이 참선을 하다 그대로 열반에 든 모습을 등신불이라고 하는데요. 헝가리에서 전시 중이던 천년된 불상이 등신불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서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들이 가부좌를 한 채 수행하는 모습의 중국 불상 하나를 관찰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더니 불상 안에서 사람의 골격이 보입니다. 내부에선 고대 한자로 쓰여진 문서가 발견되며 12세기 때 입적한 수도승에 금박을 입혀 만든 등신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개인 소장자가 전시를 위해 지난해 가을 헝가리 박물관에 제공한 겁니다. Buddha szobor egy holland gyűjtőnek a tulajdonában van. Amikor megvásárolt ezt az alkotást, még nem is sejtette. 이 등신불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자 중국 푸젠성의 한 마을 주민들이 20년 전 도난당한 마을 불상과 닮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불상 방석에 적힌 이름과 앉은 채 입적했다는 내용이 담긴 족보를 제시하며 등신불의 주인공이 송나라 때의 장공 조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这个图片映入我眼帘的话，就给我一个感觉，我一看，哎，这跟我们那个丢失的祖宗不是极像吗？ 푸젠성 문화제국은 이 불상을 빼돌려진 작물로 결론 내리고 장공 조사상 환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소장가는 중국 불상을 1996년에 적법하게 샀다고 주장한 뒤 전시를 중단하고 불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열반에 들고 1000년 뒤에 해외로 팔려간 등신불. 하지만 이 불상을 되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도난 문화재 반환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은 맨해튼 32가와 33가 사이 메디슨 애비뉴 선상에 건설되는 160 메디슨 아파트의 일부를 서민 임대용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42층 높이의 럭셔리 아파트로 체육관 등 편의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입주 신청은 6월 1일까지 접수가 끝나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인터뷰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 아동 수가 400여 명에 육박하며 또다시 입양아 수출국 5위에 올랐습니다. 연방국무부의 2014 회계년도 입양아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에서 370명의 아동이 입양되면서 2013년 138명에 비해 무려 168% 증가했습니다. 국가별 순위 역시 13위에서 5위로 복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퀸즈 써니사이드의 루즈벨트 애비뉴와 큐가든 유니온 턴파이크까지 이어지는 7마일 구간의 퀸즈 블러바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퀸즈 블러바드 개선 프로젝트에는 1억 달러가 투입되며 모두 3차로 나뉘어 2018년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개선을 통해 해당 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추가되고 곳곳에 횡단보도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블러바드 선상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1일 오후 4시 45분쯤 이스트 에스텔 블러바드와 버겐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한인 운전 차량 2대를 포함한 4대가 연쇄 추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58살 한인 여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후송됐고 26살 한인 남성 운전자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